자, 지금 설 연휴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즐거운 설 명절 계속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매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 꺼내 들 수 없죠. 각각의 공약 내용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1위가 지금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자,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싼 내용을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 공매도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이 두 분 다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좀 실행력 부분에서는 아주 잘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뭐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지금 두 후보 모두 개선 이 공약을 내걸고 있죠. 지금 이 주식 시장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경멸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달아버리겠다라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표심 부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아마 발휘할 겁니다. 자, 공매 1위가 셀트린이고 지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그런데 이 공매도 폐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에 이 공매도들의 이런 이 횡포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상황이 공매도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제도 개선 뭐 살짝 건드려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폐지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폐지라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폐지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형평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시장 고립 그리고 자금 유출 뭐 이런 부분을 이유로 지금 폐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 모두 이 폐지 쪽으로 공약을 걸어버리면 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라는 아주 최강의 이런 지금 카드는 지금 꺼내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폐지를 지금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후보가 있으면 정말로 이거 정말 크게 표심이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시면 표심 잡기 본격화되고 있죠. 개미들의 표심 잡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인구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뭐 잡고 흔들죠. 공매도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관은 외인들의 눈치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 둘의 적은 개인 투자자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돈을 빼먹는 쪽으로 이 공매도를 활용해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 버리죠.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불공평한 제도,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공매도 폐지와는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 고립, 그러니까 공매도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시장 고립, 이에 따른 자금 유출, 선진국 지수 편입 등 뭐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선진국 편입 지수 편입 요걸 무기 삼아서 이 공매도를 주로 하는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편입은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들에게 다 내줘 버리면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 그러나 실제로 자금 유출 이거는 모릅니다. 만약에 금지된다 그러면
롱 포지션의 펀드들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뭐 공매들이 다 가지고 노는 시장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촘촘한 감시, 윤석열 후보는 거래 중지,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둘 다 좋습니다. 지금 이 촘촘한 감시라는 부분은 최근에 이 셀트리온의 정말 경향신문 사건,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소식을 또 거의 뭐 어찌 보면 허위 사실 비슷하죠. 지금 뭐 검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겁을 주는 그런 내용을 썼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회사도 그렇고 주체들이 금융위도 그렇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마디 했죠. 그러나 그런 이후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사를 하나 써서 공매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죠. 공매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시총이 7조가 날라갔으니까.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었겠죠. 그런 부분이 거의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의혹이 생길 정도였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투연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누가 해야 되느냐? 금감원에서 해야죠.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죠. 금감원도 지금 공매도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정선이도 한패가 아니냐, 공매도에게 잡아먹힌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죠. 3년이나 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냥 올려서 끝을 냈어야 되는데 또 연기하고 있죠. 자, 연기해서 최대한 길게 끌어가지고 뭐 이렇게 공매도들에게 유리한 포지션 주겠다 뭐 이런 건지 뭐 의혹이 들만합니다. 이상하죠. 자, 현재 외국인 공매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프로그램 트레이딩 등에 대해서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회하는 시세 조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수 또는 주가 하락이 심화가 되는 국면에서는 공매도 자체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아예 도입을 해버리겠다. 이것도 정말로 괜찮은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고 있죠. 자, 이렇게 공매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서 한 몇 개월 정도 지금 중지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난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업계는 이 공매도 편이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지금 이 입장이죠. 계속 이제 수수료 따먹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대여료 이런 게 있죠. 공매 서킷 브레이크가 불필요하다는 시각감지들. 이거는 증권업계에서 개인들 등쳐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금지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딱 그겁니다. 과거 폭력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매도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면 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감이 큰 공매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큰 공매 제도이지만 더 복잡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누가 안 된다 그럽니까? 만들 필요가 누가 없다 그럽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멈춰버리는 건 당연한 지금 제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나 재작년 코로나 폭락장 때처럼 공매도 일정 기간 금지시키면 그만이라며 수시로 거래를 막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할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편을 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공매도들이 불안하겠죠. 공매 열심히 쳤는데 이거 지금 하다가 서킷 브레이크를 딱 막아버리면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찾아가겠죠. 그럼 공매도들이 못 먹는 상황이 생겼죠. 손해보는 상황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밀어붙이겠죠.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 과정에서 시장 모니터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지지 않습니다. 누가 커집니까? 개인 공매도는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막는다 그러면 주가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높죠. 공매도로 갖다 때려서 그냥 지금 이 특히 셀트리온 보면은 알 수 있죠. 1년 내내 정말 경험을 했죠. 자, 지금 그래서 보면은 공매도 프로그램 트레이딩 감시 체계 강화, 조정 행위 차단 위한 법령까지 개정해 버리겠다.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거. 대차거래 수수료 상환 기간 균등하게 조정했다. 자, 이건 너무 좋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상환 기간 균등하게 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개인은 뭐 한 3개월 만에 갚아. 그러고 외인하고 기관은 괜찮아. 공매 우리 편이잖아. 10년 동안 빌려도 돼. 계속 이자만 내면 돼. 알겠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안 되죠.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대차거래 수수료 상환 기간 균등하게 조정했다. 좋죠. 자, 상환 기간 균등. 상환 기간 균등. 자, 이 부분은 두 후보 누가 되든 간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공매도가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이런 특히 셀트리온 같은 모습 보면 보이죠.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하고 뭐 6개월 하고 나서 갚아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공매 시대가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는 결국은 뭐 셀트리온, HLB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제다. 자, 둘 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여기에 좀 몇 개 더 집어넣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 수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렇게 딱 써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되더라도 공매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월달 이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셀트리온 모든 이 환경이 셀트리온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주가 하락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성장을 얼마나 거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반토막이 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공매도라는 제도 개선이 정말 또 크게 셀트리온의 이런 지금 주가 상승에 또 부채질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